저를 싹 감쌌습니다. 평생 나를 싫어하는 영화들을 좋아하며 살았다. 죽이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눈물 한 방울 정도 흘릴 수 있는, 또르륵 흘릴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우당탕탕 디플투브입니다. 오늘은 디플투의 영화와 드라마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 각자의 방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죠? 네, 바로 첫 번째로 제가 영화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제 추천 영화 5가지는요. 마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미스 비헤이비어, 블랙미러, 그리고 마틸다입니다. 여기서 제 픽 2가지를 뽑아보자면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와 마녀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2019년에 개봉한 SF 액션물입니다. 그레이스 역의 맥켄지 데이비스, 그리고 기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주인공인 존 코너의 엄마였던 사라 코너 역할의 린다 해밀턴, 그리고 데니 역할의 나탈리아 레이스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11월 16일이었어요.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엄청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 와 저거 재밌대, 와 이 배우 짱이다 이렇게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벌새 같은. 저한테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평이 좋으니까 한번 보러 갈까 하고 심야영화에 보러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응원 상영까지 포함해서 6차, 7차를 뛰게 되었고요. 명언도 한번 보냈습니다. 아직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발 티빙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스는 데니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에서 오고요. 레브나인이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걔가 또 데니를 죽이기 위해서 미래에서 옵니다. 레브나인이 처음으로 데니를 먼저 발견해요. 근데 그 순간 레브나인의 머리에 총알 한 발이 꽂힙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이스가 샷건으로 쏴버린 총알이었습니다. 그 그레이스 등장씬이 아주 그 이후에 그레이스 액션씬이 막 휘뚜루마뚜루 저한테 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 엔돌핀이 저를 싹 감쌌습니다. 아주 최고의 그레이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영화 마녀인데요. 18년도에 개봉했고 이것 또한 액션물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미스테리한 액션물입니다. 마녀는 웨이브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 마녀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요. 액션인지 로맨스인지도 모른 채로 가족에게 끌려가서 영화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미 배우님의 아주 화려한 액션 연기 때문에. 중후반까지는 되게 잔잔하고 이게 뭐야? 뭔 내용인 거야? 쟤는 왜 저래? 이럴 정도로 미스터리한 내용의 영화로 시작되지만 그 중후반 이후에 이 알짜배기 액션들이 정말로 예술입니다. 제가 별 정보 없이 봤듯이 여러분도 별 정보 없이 그냥 기대 별로 안 하시고 보면은 더 재밌을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마녀와 다크페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치면은 바로 여성 주연의 액션 배우라는 겁니다. 네, 다크페이트는 여성 3명이 뭉쳐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지만 마녀는 여성 주연 1명. 나 혼자 다 해먹어. 이런 식의 여성 원탑 히어로물입니다. 저는 이 두 영화를 어떤 사람이 봤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여성 주연 액션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혹은 여성 주연 1명이 모든 걸 다 해먹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 이 영화를 안 보신 액션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 영화 다크페이트와 마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영화 소개 5가지를 끝마쳤고요. 다음은 효빈이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보러 가실까요? MBTI 시리즈 N 때 마지막으로 인사드렸던 효빈입니다. 이제는 제 취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효빈픽 5개의 작품은요. 1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2번 레이디스 나잇, 3번 빨간머리 앤 시즌, 4번 윤희에게, 5번 콜레트 이렇게 5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인데요. 흔히들 불초상이라고도 줄여 부릅니다. 이 영화는요. 프랑스 영화이고 장르는 드라마, 마리아느 역을 맡은 노에미 멜랑과 엘로이즈 역을 맡은 아델 에넬이 출연합니다.
개봉은 올해 1월 16일에 했고 저는 그 영화가 내려가기 전 완전 직전에 심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특히나 심야에 더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감명 깊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초상의 대략적인 줄거리는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가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앞둔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 의뢰를 받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엘로이즈가 모르게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마리안느가 그를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잘 만들었다, 좋다 이런 기준을 스토리라인, 영상미, 감독의 연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편인데요. 숨겨진 연출 같은 거나 메타포를 사용해가지고 숨겨둔 의미를 제가 직접 찾고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재밌게 느껴져서 제 추천에 절대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결로 윤희에게도 더 좋아했던 편이었어요. 불초상이 대사가 별로 없는 편인데 프랑스 특유의 따뜻한 영상미와 또 섬세한 앵글로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셀린 시아마 감독이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평생 나를 싫어하는 영화들을 좋아하며 살았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불초상 관람 후 이 말을 보고 그가 왜 여성만 나오는 여성 주연의 영화 내용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연출했을까 납득이 될 정도의 말이었어요. 이렇게 포스터와 엽서, 성냥, 엘로이즈가 나오는 성냥입니다. 대사가 별로 없는 편인데다 자칫하면 루즈하게 느껴지기 되게 쉬운 영화예요. 취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추천드릴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바로 레이디스 나잇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요.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케이트 맥키넌, 질리언 벨, 일레나 글레이저 등의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예요. 놀랍게도 코미디,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처녀 파티를 위해 이 5명의 친구가 모였다가 남자 스트리퍼를 죽이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뭐라고요?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얼떨결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게 됐다가 그 이후에 한 5번? 5번은 넘게 이 영화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코미디인데 여성 주연이 필요하다. 그러면 완벽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B급 무비를 여성 감독이 여성 주연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보는 청자의 마음이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혹시 보려는 분이 계신다면 무조건 마지막에 마지막 쿠키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뽑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요. 여성 감독님이 만드신 여성 주연의 작품이라는 것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출부터 극본 자체가 완전 상반되는 분위기의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수림님 나와주세요. 스크림 안무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디폴트 윤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의 수림픽 5가지 영화는요. 첫째, 거울나라의 앨리스. 둘째, 안녕 헤이즐. 셋째, 미녀 삼총사 3. 넷째, 우주의 전사 쉬라. 5번째, 넷플릭스 시리즈 I am not okay입니다. 이 5가지 영화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 원픽 영화는 바로 거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2016년 영화로 2010년에 개봉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인 모저 장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저 장수를 구하기 위해 다시 원더랜드로 가서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앨리스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원더랜드의 세계관에 대한 비밀과 그 다음에 영화 끝에 반전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특히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계속해서 주연으로 연기를 한 미아 바시코프스카라는 배우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 두 영화를 모두 넷플릭스로 연달아서 관람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내려가고 없더라고요. 다음 영화나 네이버 영화 등을 통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6년이 지나서 진짜 앨리스가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음악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영화라서 보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고 청각적으로도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오감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영화라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장르는 구애받지 않고 여성이 나오는 영화면 거의 다 보는 것 같고요. 좀 감동이 있는 살짝 눈물 한 방울 정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음악이 좋으면 감동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음악이 좋은 영화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영화를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미녀 삼총사 3입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 영화는 딱 키워드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적 결말, 시원한 액션, 여성연대입니다. 액션 영화이지만 좀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 한 방울을 살짝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결말을 가진 영화라서 정말 재미있게 봤고 매력적인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알라딘에 출연했었던 나오미 스콧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재밌고 또 감동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녀 삼총사 3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오늘 좀 마음이 힘들어서 펑펑 울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안녕 헤이즈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 수리미의 취향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디폴트 멤버 여름이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물과 함께한 어몽어스 영상에서 먼저 인사드렸었는데요. 이제 제가 뽑은 작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뽑아온 작품들은요. 킬링 이브, 휴먼스, 오펀 블랙, 트라이앵글, 오션스 8 이렇게 5개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휴먼스와 오펀 블랙입니다. 오펀 블랙은 미국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와 시리즈온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10부작으로 시즌 5까지 있네요. 유전자 생명 연장,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한 SF 드라마고 2013년에 첫 방송되었네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요. 연기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도 SF물을 좋아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1인 N역까지 해냅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초반까지는 다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 복제인간 역할들을. 한 명인 걸 깨닫고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기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 복제인간들이 수십 명 있고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 단체에서 그 복제인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면? 으로 시작하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자신의 복제인간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증으로 위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들키기도 하는데요. 저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국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 것 같거든요. 그치만 주인공은 굳건하게 복제인간들과 협력하면서 상황을 이겨내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먼스. 오펀 블랙은 넷플릭스나 왓챠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스웨덴 드라마가 원작인데요. 중학교 때 TV에서 해주는 거를 봤다가 잊고 살았는데 성인 되고 나서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영국이랑 미국의 합작 드라마로 재편성되었더라고요. 현재 왓챠와 시리즈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즌 3까지는 나왔는데 시즌 4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요. 정말 사람 같은 가정부 로봇이 만연한 시대에 한 가정이 이 로봇을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는데요. 내가 사온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인간처럼 살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 가족만 알고 있다면? 하는 드라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SF물을 워낙 좋아해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무서움을 그래도 나름 친근하게 풀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우네요.
SF물, 신박한 스토리와 탄탄한 연기력을 좋아하고 등장인물이 많아도 잘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펀블랙은 등장인물이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이 워낙 많은 사람을 연기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 많은 걸 잘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뽑은 작품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폴트 멤버들의 영화와 드라마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다들 재밌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멤버는 누구인지,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당탕탕 디폴티브였습니다. 안녕. 안녕.